안녕하세요. 보건의료 행정과 영황식 교수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챕터 14장 소화계통 질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화기관의 그 형태와 기능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보신 그림이겠지만서도 우리 이제 식도에서 위를 거쳐 가지고 그 다음에 샘창자, 우리 12지장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창자, 소장, 큰 창자, 대장을 거쳐서 고창자, 직장을 통해서 이렇게 소화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이 소화 및 흡수되어 항문에 이르는 그 관강 장기 부분들을 우리가 소화기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식도는 그 중에서 25cm 정도 되는데 그 관 모양의 장기로 구성이 되어 있고, 생리적 협착 부분들은 식도암의 호발 부위, 그러니까 잘 발생되는 그 부위이며, 식도의 입구 부분과 기관 갈림 위치에 있는 부분 및 위와의 경계 부분인 들문 부분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는 들문, 우리가 본문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식도와 연결된 곳을 들문이라고요. 들어가는 문, 입구를 얘기를 하는 거고, 위몸통 부분은 위체부로서 들문과 날문 부분 사이에 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바닥 부분은 위저부라고 해서 위몸통 부분 상단부의 높은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고, 날문 부분들은 유문부라고 해서 위몸통 부분과 날문 사이의 관 모양의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날문은 그 위와 샘창자와의 경계로 내면이 고리 모양으로 높아져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더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입니다. 이제 간은 우리 장기 중에서도 가장 큽니다. 좌우 두 옆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기능은 대사라든가 혈청 단백질의 합성, 혈청 지질 단백의 합성, 또는 쓸개즙을 하루 한 700ml 전후에서 분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자입니다. 이자는 우리가 지라라고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소화계통 장기에 속하는 최대의 외분비샘이면서 또 내분비샘입니다. 이자 내에는 내분비샘인 이자, 랑게르, 한스섬이 흩어져 있습니다. 4종의 내분비세포가 글루카곤, 인슐린, 토스타닌을 생산해서 혈액을 분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랑게르 한스섬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세포가 모여서 섬처럼 보이는 내분비 조직이라고 해서 이렇게 부르고 있고, 여기 우리가 글루카곤은 혈당을 올려주는 호르몬을 말합니다. 소마토스타틴은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는 작용이 있는 호르몬입니다. 다음에 이제 식도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는데요.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위의 내용물이 주기적으로 식도로 역류해서 식도 손상을 일으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기름진 음식, 또 밀가루 음식 등을 이제 폭식을 할 때, 또는 알코올, 흡연, 카페인, 특정한 약물 섭취, 또 유문의 협착, 비만증, 임신 등 그 복합적인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식도에 생기는 이제 암을 우리가 식도암이라고 합니다만 5, 60대 중장년층에 많이 발생이 되고, 중부식도, 하부식도에서 많이 발생이 됩니다. 암이 발생이 되면은 삼킴 작용이 곤란해지게 되고, 또는 이제 식도가 이제 구멍이 뚫리고 식도 천공, 화농성 염증, 여기에 고름이 생기고 대량 출혈이 발생이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다음에는 이제 위의 질환으로 이제 급성 위염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주로 5, 60세의 남성에서 많이 발생이 되고, 또 원인으로는 이제 스트레스가 발생이 되거나 흡연, 알코올, 세균 감염,
아스피린이나 궤양 유발 약품에 대한 섭취, 또 매운 음식에 대한 섭취, 방사선이나 화학요법에 의해서도 그 급성 위염이 발생이 됩니다. 증상으로는 상복부에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구역질이 나거나 또는 이제 구토가 나거나 식욕부진, 설사, 발열 등이 발생하거나, 일반적으로 만성적인 자극이 없다면 항상성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이제 급성 위염이 있는 반면에 이제 만성 위염이 발생이 되기도 합니다. 위에서 발생하는 만성적이며 비특이적인 이제 염증으로, 그 원인은 이제 알코올 남용자라든가 노인이라든가 그 H. 파이로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헬리코박터 파이로니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감염이 된다거나 자가 면역 질환자의 관련성이 있습니다. 이 헬리코박터 파이로니균은 위 상피 조직에 사는 나선 모양의 그람 음성 세균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감염이 되면은 이제 점막이 위축이 되고 위샘의 수도가 감소가 되기 때문에 단백질 분해 효소인 펩신 등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그 창자 상피가 화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생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가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 이제 분화를 하는 현상이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면 수업할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40대가 되면은 절반의 사람들에게 만성 위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궤양입니다. 이제 위가 굉장히 쓰린, 이제 위가 헐어서 그런 상태를 이제 위궤양이라고 합니다만, 발생 빈도가 높은 질환으로 남성에 많이 발생이 됩니다. 명치에 그 통증이 이렇게 발생이 되고 아주 불쾌하고, 또 위에 그 작은 구비를 따라 위 몸통 부분과 날문 부분의 경계 부분에 또 이게 이제 위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샘창자에도 위궤양이 발생이 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소아궤양은 위궤양과 샘창자 이제 궤양 부분들을 다 같이 합쳐서 우리 소아궤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궤양은 위벽 또는 창자벽의 손상을 가리키며 전망에 국한된 조직의 손상을 우리가 미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란성 위염, 미란성 위궤양 그런 얘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림 14-3에서 보다시피 위궤양 부분들은 우리 A 그림에서 보는 여러 가지 우리가 위궤양과 위암에 일어나는 전형적인 이제 부위를 볼 수가 있고, 또 B와 C 부분은 이제 위궤양과 위암을 비교한 그런 그림이고, D는 천공성 궤양이 발생된 부분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낸 겁니다. 위액에 의한 소화 작용서를 보게 되면은 정상적인 점막은 점막 상피에서 분비되는 점액에 의해 소화되지 않도록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원인 때문에 소화작용에 의해 점막이 괴사되어 미란이나 궤양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아까 이제 헬리코박터 필로리, 필로리를 파일로리라고도 이제 발음을 하기도 하고 필로리라고 발음을 합니다만은, 이게 이제 급성 위염, 만성 위염, 위궤양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적으로 궤양이 발생하기 쉬운 경우에는 위액 분비가 이제 이상 현상이 발생이 된다거나, 또는 이제 스트레스가, 또는 이제 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를 갖다가 복용을 한다거나, 대량의 부신 거칠 호르몬, 부신 피질 호르몬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걸 이제 장기적으로 투여하거나, 또는 어떤 쇼크를 입었을 때 이제 임상적으로 궤양이 발생이 되기 쉬운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 천공과 우리 관통의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 천공의 사진과 관통의 사진의 우리 차이를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합병증이 일어나게 되는데, 천공과 관통과 출혈과 흉터성 수축에 의한 협착이 일어나는 게 공통적 현상입니다.
다음은 이제 포립과 샘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샘종은 샘선자를 써서 선종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가 이제 아디노마 캔서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 의학 용어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포립이란 점막면에서 속공간을 향해 국한성으로 융기 이렇게 나오는 그런 병변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증식 포립이 있습니다. 형성 이상을 나타내지 않는 위점막 상피세포에 과다 형성, 많이 이런 게 형성이 돼 가지고 위의 포립 중에서 가장 많고 또 암화는 일어나지 않는 부분들이 보편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샘종 포립이라고 있는데, 위점막 상비세포에서 발생하는 양성 종양으로서 형성 이상을 동반하는 신생샘관에서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이제 암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위암, gastric cancer라고 합니다만은 중년 이후에 많이 발생이 됩니다. 보통 남자를 2로 놓게면 여자는 1 정도에서 남성이 거의 2배 정도 더 발생이 되고, 위 내시경의 개발과 생검은 이제 생체 검사를 생검이라 합니다. 생검의 보급으로 조직 진단이 가능해졌습니다. 위에 점막에 통상 발생이 되고, 또 어떤 이제 조기 위암이라든가 또 진행 위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태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림 14-5에서 보다시피 위 몸통 부분은 작은 구비에 발생한 위암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기 위암입니다. 이제 조기 위암은 일찍 발견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치료 효과가 크죠. 암의 침륜이 점막 또는 점막 밑층에 이제 머물러 있는 경우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5년 생존율이 99% 이상 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림 1, 2, 3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런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융기형이고, 이 형은 이제 그 표면에 이렇게 살짝 거쳐서 나타나는 형이고, 3형은 이 부분이 이제 함몰형으로 나타나는 부분들로 조기 위암을 갖다 육안적으로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조기 위암 그림 14-17에서 보다시피 A 부분은 이제 1형으로 융기형 부분으로 우리 종양 덩이가 형성돼 가지고 속공간을 향해 돌출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A형 부분은 표면에 융기형을 볼 수가 있고, 이 C형은 표면에 약간 함몰된 형, 그 다음에 이제 3형은 궤양형으로 이 C형보다는 깊은 궤양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행 위암이다. 이거 위암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암세포가 고유 근육 그런 층보다 깊게 파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5년 생존율 부분들은 10% 이하라고 볼 수가 있고, 이 관계를 이제 보르만이라는 이제 학자가 4가지로 이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1형은 융기형으로 점막면에서 위에 속공간으로 유두 모양 또는 반원 모양으로 융기하는 형태고, 보르만 2형은 궤양 형성형으로 주위와의 경계가 이렇게 명료해집니다. 또 3형은 궤양 형성형이면서 주위로 침륜 현상이 강한 것을 3형. 4형은 미만성 우리가 침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림 14-8에서 보이다시피 그 형태가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위암의 조직을 봤을 때 A 부분에 대해서는 고분화형 관 모양의 세맘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상 생관 구조와 유사한 관 모양의 세맘종이 빼곡하게 증식이 되어 있는 부분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 그림에서는 저분화형 세맘종, 또 C 그림에서는 반지세포 암종, 그 다음에 이제 D 그림에서는 경성암, 암세포의 증식과 함께 주위의 악요원 섬유를 주로 한 결합조직이 증식이 현저하게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위벽은 두껍고 단단해집니다. 다음에는 이제 위생검입니다. 우리가 이제 내시경으로 병변을 보면서 일부 조직을 떼어내가지고 현미경으로 병리학적 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 위생검을 하는 그 분류는 우리가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룹 1형에서는 정상 조직 및 비종양성 이제 병변으로 우리가 분류를 하는 거고, 또 2형에서는 종양성, 샘종 또는 이제 암인지 비종양성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이제 병변은 2형으로 분류를 하고, 또 이제 3그룹은 이제 샘종으로, 또 4형은 종양으로 판정되는 병변 가운데 암이 의심되는 이제 병변이고, 그룹 5에서는 완전히 암으로 판명이 된 부분을 그룹 5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부 위장관의 이제 질환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자의 이제 감염병으로 콜레라를 들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콜레라들이 많이 창궐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수인성 전염병이 돼서 많이 이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러한 질병입니다. 음식물이나 음수를 통해, 먹는 물을 통해서 입안 감염을 일으키고, 콜레라균의 독소에 의해서 작은 창자가 손상이 되기도 합니다. 또 계속 또 설사도 하고 구토도 나고, 그래서 탈수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티푸스입니다. 우리가 장질부사라고 어르신들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돌창자의 궤양을 형성하는 전염성 질환으로 장티푸스균은 창자로부터 림프절을 경유하여 혈행성으로 피를 타고 돌게 되면서 세균 혈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또 우리가 이질, 요즘에는 이질을 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과거에는 이질이 많았어요. 이질균에 의해서 큰 창자의 궤양이 만들어집니다. 또 심한 설사와 혈변, 우리가 변에 피가 섞여져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자 막힘증입니다. 이거는 이제 장폐쇄증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급성 창자 막힘증은 때때로 응급 개복 수술이 필요로 하고, 개복이라고 하는 배를 갈라서 수술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방치하면 단기간에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기계창자 막힘증이 있는데요. 창자의 속공간이 이물질이나 샘창자 안으로 배출된 쓸개돌 또는 창자 내용물이 굳어서 생긴 대변돌 등에 의해 막히는 경우, 그리고 배막 유착으로 인해 창자가 굴곡되어 통과 장애가 생긴 경우를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창자가 겹치는 증세도 일어나게 되고 감금 탈장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기능 창자 막힘증이 있는데요. 창자의 꿈틀운동, 우리 연동운동이라고도 하죠. 이게 마비가 된다거나 개복 수술, 또 이제 배를 갈라서 수술을 한 후나 급성 배막염, 그 배막에 염증이 생기거나 급성 이자염, 우리가 이제 지다에 염증이 생기는 게 동시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자 겹침증의 모식도를 그림으로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탈장이라고 하는 것은 장이 빠져나오는 것을 탈장이라고 하게 되는데, 삿굴 탈장, 서해부 탈장입니다. 서해부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사타구니라고 통상 얘기를 합니다. 또 배꼽이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는 거, 또 가로막 탈장 이런 게 있고, 또 탈장된 창자가 제자리를 찾지 못하면 염증에 의한 유착 등으로 배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감금 탈장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 14-10에서 보다시피 이게 우리 사타구니의 그를 통해서 이제 탈장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론병, 이 희귀병인데요. 돌창자 말단 부분들이나 큰 창자의 궤양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불명의 염증성 이제 질환으로 원인을 잘 모르고 음식물 통과 장애가 발생이 됩니다. 먹으면은 계속적으로 이 부분이 설사를 통해 가지고 영양분을 흡수를 못하게 됩니다. 궤양 부분이 천공이 되어
배안 내에 고름찜, 용량이 형성되거나 유착된 창자 사이에 새끼일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궤양 대장염입니다. 우리가 직장, 고창자에서 시작이 되어 차츰 입쪽 큰 창자를 향해서 연속적으로 퍼져나가는 만성질환입니다. 병변이 악화와 완화를 반복하는 것이 특징이고, 크론병과는 달리 병변이 점막 밑 조직으로 국한되어 있지만 치유하기가 좀 어렵고 또 재발이 반복되기 까다로운 질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막창자 꼬리염입니다. 우리가 충수염이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충수염을 맹장염이다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또 심하게 아주 복통이 오기도 하고, 오른쪽 아랫배에 압통이, 압력을 주는 그런 통증이 오고, 열이 나고 백혈구가 증가가 되는 현상입니다. 병변의 정도에 따라 세 단계로 나누게 되는데, 첫 번째로 카타르 막창자 꼬리염이라 해서 카타르 충수염이라고 합니다. 가장 가볍고 염증이 점막에 머물러 거의 완전하게 이제 치유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름 막창자 꼬리염인데요. 병변이 이제 심해져서 점막에는 궤양이 형성되고 속 공간에는 고름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저 막창자 꼬리염인데요. 막창자 꼬리벽이 이제 괴사가 되는 거죠. 썩는 거죠. 약해지기 때문에 찢어지고 천공이 되고, 또 방치하면은 배막염, 복막염으로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제 복막염, 배막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장을 덮고 있는 배막에 염증이 생기는 거죠. 그 원인으로는 배안 장기의 염증, 또는 이제 파열이 되거나 출혈이 되거나 천공이 되거나 외상 등 2차적 원인에 의해서 발생이 됩니다. 장의 염증성 반응으로 혈액이 염증 부위에 몰리고 장 내로 많은 양의 액체가 배막 밖으로 흘러 들어와서 배막 안에 격리된 체액이나 단백질이나 전해질 등의 순환하는 혈액이 크게 줄면서 저혈량, 쇼크 등 합병증이 발생이 됩니다. 증상과 징후로는 복부의 압통과 강직 또는 복부 팽만, 마비성 창자 막힘 또는 오심, 막 떨리는 거죠. 구토, 저혈압, 빈맥 등이 발생하고, 또 합병증으로는 폐혈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림 14-12에서 배막염이 진행되는 부분을 그림으로 나타났습니다. 화학적 배막염의 원인으로 이제 천공성 궤양, 쓸개주머니의 파열, 이자염, 지라가 파열, 또 배막 내 출혈, 방광 파열 등으로 인해 가지고 배벽에 염증이 시작이 되게 되면서 이런 단계를 거쳐 가지고 배막염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대장에 이제 종양이 생기는 겁니다. 큰 창자의 구분과 명칭을 우리 그림 14-13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막창자에서 우리가 맹장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행결장, 그 다음에 이제 뭐 횡행결장, 그 다음에 뭐 하행결장, 그 다음에 이제 고창자, 우리 직장, 여러분들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샘종입니다. 샘종 우리가 선종이라 되고 우리가 아디노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불 잘록 창자, S상 결장, S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구불 잘록 창자라고 얘기합니다. 고창자에 많이 발생이 되고 샘종 포립이라고도 합니다. 또 발생 빈도가 높고 암으로 발전하므로 주의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가족 샘종 또 포립증이 이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대장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죠. 코로렉탈 캔서라고 얘기합니다만 고창자 부위에 많이 발생하고 90% 이상이 진행암입니다. 또 교대성으로 설사가 난다든지 혈변이 나온다든지 또는 잠열이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장암을 했을 때 분별 잠열 반응 검사를 통해서 대장암이
발생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샘종이 이제 암화가 되는 부분들이죠. 대장암의 조직 발생에 대해서는 맨 처음 샘종이 발생하고 그 샘종이 커짐에 따라서 샘종 내에 암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샘종 암화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그림 이제 왼쪽에 융기한 이제 종양 덩어리가 형성한 대장암을 볼 수가 있고 오른쪽에 이제 궤양 형성이 두드러진 대장암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 쓸개 길 이자의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달입니다. 황달은 이제 얼굴이 누르황자, 얼굴이 굉장히 누렇게 되게 되는데 혈정 속의 빌리루빈이라고 하는 그 담색소 농도가 병적으로 상승이 돼서 전신의 장기와 조직이 노랗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 중에 이제 용혈 황달이라고 있는데요. 어떤 원인으로 대량의 적혈구가 파괴되어 많은 양의 간접 빌리루빈이 만들어지면 간에서 다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혈액 내에 정체되고 증가하여 황달이 발생합니다. 우리 그림 14-15에서 보시다시피 빌리루빈의 생전 기전과 황달의 발생 과정을 여러분들 그림으로 보고 계십니다. 간세포성 황달 부분은 간세포에 장애가 있어서 발생하는 황달을 말합니다. 또 그 원인으로는 급성 바이러스 감염이나 약물 중독에 기인합니다. 다음은 이제 폐쇄 황달로 쓸개관의 개통이나 또는 모세 쓸개관에서부터 샘창자 유두의 어딘가에 막혀 있을 때 발생이 됩니다. 폐쇄 부위에서 상류 쪽에 쓸개즙이 정체되고 또 그것이 혈액 내에 역류하여 황달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폐쇄의 원인은 선천성 쓸개길 폐쇄증, 쓸개길의 이물질, 우리가 용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을 볼 수가 있는데 7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A, B, C, D, E, G, TTV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A, B, C 이제 세 형으로만 비교를 해보게 되면 A형의 감염 경로는 이제 입안을 통해서 감염이 되게 되면서 이제 음식물에 의해 가지고 이제 급성 감염이 이제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격 감염은 이제 가끔 있고 좀 만성화나 간경화, 간암으로 진행될 부분들은 이거는 없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B형 감염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혈액이나 수직 감염, 수평 감염으로 시작이 돼 가지고 또 이제 수혈이나 모자 감염, 가정 내 감염, 성행위에 의해서 감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급성 감염으로 시작이 돼 가지고 전격 감염이 되는 경우도 가끔 있고 또 만성화나 또 간경화나 간암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C형 부분들은 혈액이나 수직 감염이나 수평 감염으로 이제 시작이 돼서 또 급성 감염이나 만성 감염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전격 감염 부분도 가끔 있고 또 만성화나 간경화, 간암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A형 감염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대면 내 HAV 이제 바이러스가 급성기 때 2 내지 6주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이제 이게 12주 정도 되면 이제 회복 단계에 이른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B형 간염 급성인 경우에도 6주부터 25주에 한 평균 8주 정도 시작이 돼 가지고 이게 또 이제 수년을 여러 해를 이렇게 거쳐서 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B형 간염 만성 부분도 이것이 이제 일시적으로 시작이 됐다가 오랜 기간을 통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급성 감염은 황달이나 전신 권태감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간세포 장애가 광범위하게 확인이 되지만 남아있는 간세포의 왕성한 재생력에 의해서
수개월만 치료하면 거의 정상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중증이 이제 중증으로 감염이 되면 사망할 가능성도 있고요. 만성 감염 부분들은 B형이나 C형 감염, 식욕부진, 전신 권태감이 나타납니다. 천천히 진행이 되고 간세포의 괴사와 재생이 반복되다가 결국 간경화로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알코올성 간질환 부분들입니다. 이거는 지방간으로 변화됐다가 간경화로 통상 이어지게 됩니다. 황달이나 혈청 아미노 전달 효소의 수치 상승을 동반하는 감염으로 유사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알코올 감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간이 굳어지는 간경화 부분들인데요. 만성 바이러스의 감염에 의해서 시작이 되고 만성 중독장애 또 영양 불량이 되게 되면 간경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제 이 간경화 중에 이제 간성 뇌병증이 있는데요. 간 기능이 충분히 작용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단백질이 체내에서 대사되어 생산되는 암모니아 등의 유독물을 해독할 수 없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문맥고혈압인데요. 간경화에서는 간 내의 혈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혈액이 정체가 되고 그 결과 문맥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림 14-17에서 보다시피 간경화에서 복수 발생 기전 부분들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시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림 14-18에서 간경화에 의한 문맥고혈압과 식도 정맥류의 발생 부분들을 우리가 그림으로 보고 계십니다. 간 속을 혈액이 통과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문맥혈의 일부가 위장의 정맥을 통해 식도 정맥에 도달하여 정맥류를 형성을 합니다. 지라의 혈류도 늘어나고 우혈로 인해 지라가 커집니다. 우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맥혈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될 때 발생하는 현상을 우혈이라고 여러분 대면 수업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간암입니다. 리버 캔서인데요. 처음 발생한 장소에 따라서 간세포 암종과 간쓸개관 암종의 두 종류로 나눕니다. 그래서 중앙 상부에 큰 덩이 이제 암덩어리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 이외에도 작은 덩이가 이제 화살표에 붙는 부분들이 이제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쓸개즙 생산 때문에 암갈색으로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만 나머지의 간 조직은 간경화로 인해 작은 이제 결절, 이제 돌기 부분들 그런 것이 나눠져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쓸개염과 쓸개돌증입니다. 쓸개염은 이게 담낭염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만 쓸개염 중 비교적 많은 것은 만성 쓸개염이며 또 만성 염증으로 인해 벽이 섬유성으로 비후된 이렇게 살이 쪄가지고 두꺼워진 거 이런 쓸개는 그 정도도 이제 저하돼서 쓸개 조형질에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쓸개돌을 우리 담석이라고 쓸개에 이제 돌이 생긴 걸 담석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쓸개즙 조성에 이상이 생겨서 쓸개즙 성분이 이제 침전이 돼가지고 형성이 되는 부분. 그래서 그림 14-20에서 쓸개돌의 종류를 이제 우리가 이제 1번은 이제 간돌, 간결석, 또 이제 2번 부분들은 이제 쓸개돌, 담낭결석, 세 번째는 온쓸개관돌, 총담관 결석이라고 부릅니다. 다음은 이제 이자염입니다. 이자 부분들은 우리 췌장염이라고 하는데요. 그 급성 이자염 부분들은 이제 급성 이자 괴사라고도 불리는 중증의 이자 질환입니다. 폭음과 폭식 뒤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또 비만한 사람들에게 많이 발생이 됩니다. 급격한 복통이나 구토, 발열 등의 증상을 나타냅니다. 다음은 이제 만성 이자염입니다. 6개월 이상 이자염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를 우리가 만성 이자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외부 조직이 조금씩 붕괴되어 위축되고
섬유가 증가하여 이자 조직이 단단해집니다. 다음에 췌장암입니다. 크리틱 캔서라고 합니다만 췌장암은 상당히 나쁜 암입니다. 이자의 머리 부분에 이제 발생하고 조기 발견되어도 아주 예후가 나쁩니다. 원인으로는 이제 흡연이나 만성 췌장염, 당뇨병, 과다한 음주, 고지방 식이 이런 부분들이 원인이 되고 증상과 징후로는 통증이 좌측 상복부에 국한이 되어 발생이 되고 있고 통증이 심하고 야간에 통증이 심하며 특히 또 황달, 또 지방변, 당뇨병을 동반하고 있습니다.